돈 버는 이야기 좀 해봅시다. 도로를 이용해서 돈 버는 이야기를 한다. 돈 버는 이야기는 쉽습니다. 예. 왜냐면 이런 도로가 나고 나면 어떤 땅에 올라간다 이것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얼마쯤까지 간다 이걸 알면 되고, 그리고 그 도로가 난 다음에 정주행거 넣으니까 어떤 땅이 좋아진다 이런 거 알면 되는데, 우선 이제 수도권 도로망 구축 계획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밑에 있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이야기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첫 시간에 영등포 쇠깎는 공장 밖으로 이전합니다 이야기 했었죠. 그죠? 영등포 거기가 철공, 예, 영등포 물레동 철공소 이렇게 많냐? 천몇백 한꺼번에 이전 추진합니다라는 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를 통째 이전하겠습니다 하는 이야기가 최근에는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이전하겠다는 뉴스까지 있었거든요. 물레동 기계금속단지, 아니 최근 뉴스가 있는데, 1가부터 6가까지를 통째 이전하겠다는데, 아무튼 자,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제 어쨌든 그 서울에 그 영등포든 뭐 을지로에 있는 그뭐 상업적 같은 그런 동네들, 그런 쇠 깎는 공장이나 인쇄소나 이런 것들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게 6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이 1960년도에 대한민국 산업 구조랑 지금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죠? 그때는 우리나라가 이런 뭐 반도체니 자동차니 석유화학이니 이런 거 조선이니 이렇게 할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공장들이 서울 중심지에 있었는데, 이제 니들은 좀 밖으로 나가야 안 되겠냐. 그 자리에는 더 고부가가치의 첨단 업종이 들어와야지 서울의 위상이 맞지 않겠냐. 맞죠? 그 나가라 그러면 그냥 나갈 수 있냐. 보상받아야지. 그건 말고요. 산업이 외주로 가려 그래, 외곽으로 나가려 그래도 도로라든지 기반시설 같은 건 있어야지 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도로망 구축 계획과 수도권 정비 계획을 이해를 하면 잘 보입니다. 자, 과민억제권역부터 보기로 하죠. 과민억제권역 서울과 서울을 에워싸고 있는 고양시, 의정부, 구리, 하남, 뭐 밑으로 내리면 수원, 과천 등등등인데, 여기는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으니 인구 집중 유발 시설 같은 것들은 좀 만들지 말아 달라고 하는 게 과밀억제권역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자연보전권역은 뭐예요? 한강 수계의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한강 수계 지역이기 때문에 상수원 보호해야 되니까 공장을 하나 하더라도 물난리가 안 나는 동네를 해야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 물난리가 아니고 수질오염을 일으키는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은 되는데 수질오염을 과하게 일으키는 거 아는데 이런 거예요. 폐수 처리 시설 어느 정도 하는 걸로 그 이상의 것들 안 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장을 하더라도 첨단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공장 이러면 공장이 아니고, 공장 이러고도 산업 분류 코드라는 게 있거든요. 산업 분류 코드에 엄청 많은데 거기서 자연보전권역의 계획관리다, 산업 분류 코드상 안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보전권역도 그 도로가 나면 계획관리 공장 땅값 올라갑니까? 올라는 가요. 올라는 가는데 이제 파급 효과가 성장관리권역만큼은 아니다. 성장관리권역은 뭐라고 써놨어요?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전하는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돼 있죠. 그죠? 이 오타가 좀 있거든요. 오타가 있으니까 다시 쓰세요. 과밀억제권역에 빨대 꽂아 인구와 산업을 계획적으로 유치하고, 그러니까 빨대가
네 글자로 뭐예요? 스트로우 이러지 말고요. 빨대를 네 글자로 고속도로. 예. 이해되세요? 그래서 성장관리권역의 계획관리지역은요, 과밀억제권역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다. 그러면 여지없이 성장관리권역의 계획관리지역 땅값은 올라요. 자, 화성시 우정읍으로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이야기 많이 했던 데니까. 화성시 우정읍이다. 이 허업을 판 동네에 보니까 계획관리 천국에 맞죠? 요 베이지색이 계획관리라 그랬는데 계획관리지가 엄청 많은데 여기 보니까 쭉 올라가면 인천 가잖아요. 과밀억제권역 가죠. 그죠? 그래서 이 과밀억제권역에 빨대 꽂아서 위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조암 IC 시흥평택간 고속도로 조암 IC가 개통하고 한 이틀 3일쯤 됐을 때 제가 이 동네가 아니고 여기 도로를 타고 평택에서 시흥 갔다가 그다음에 송산휴게소 갔다가 또 평택 내려오고 이래 해봤거든요. 여기는 낮에 타도 전부 승용차가 몇 개 안 없어요. 운전하기가 되게 불편하다니까 여기. 운전하기가 엄청 불편한 게 또 승용차야. 왜 이래 이거. 트럭이 엄청 많아요. 맞죠? 이게 낮에 타도 보면 물동 트럭 뭐 이런 것들 뭐랄까 승용차 아닌 것들 산업용 자동차는 이런 것들이 한 70% 80% 됩니다. 그래서 운전하기 엄청 불편해요. 그 말은 뭐예요? 우와 과밀억제권에 빨대 꽂았더니 산업을 유치했네. 맞나요? 유치한 산업이 요 있네. 요래. 이거 전부 다 없던 공장들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요런 데 살까요? 계획관리 살까요? 예. 팔고 나서 뭐 살까요? 준주거. 주거도 좋지만 더 좋은 건 준주거. 맞나요? 예, 그거 사고. 그리고 팔고 나서는 우와, 이 동네가 정준구가 늘었네. 그럼 공장도 많이 생겼네. 그럼 IC로 가는 길 있겠네. 맞나요? 예. 그리고 보면은 저 앞에 지금은 여기도 건물 짓고 여기도 상가 건물 짓고 여기도 CU 들어오고 이랬네요. 여기 있는 미니스톱이 옛날에 언제냐 2008년도에 요때 지었어요. 와 이때 어떻게 뭔 배짱으로 상가 건물 지을까? 나는 이게 진짜 신기해요. 이때 어떻게 지었을까? 근데 차 하나도 없죠. 2010년도에도 차가 하나도 없고 2011년도에도 하나도 없죠. 그죠? 3년 연속 노차입니다. 그러다가 2013년 되니까 조금 생기네. 요때 이제 갓 개통했거든요. 시간 지나니까 차가 많아지네. 맞죠? 요 편의점이 일매출이 300이 넘었단 말이에요. 그럼 1매출 300만 원이면 사람 키로 치면 2m 10좀 되는 거예요. 좀 이상하다. 상위 한 2% 정도 매출해. 1% 정도. 2% 정도의 매출이겠다. 근데 여기 땅값을 생각해봐. 이 땅값 얼마 하겠어, 이거? 맞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상가 공부해서 공부를 좀 더 해놓는다, 이러면. 이런 거 아예 알아놓으면 좋아요. 수도권 웬만한 지역에다 만 세대 이상 되는 신도시잖아요. 만 세대 이상 되는 신도시에 IC로 가는 주동선 도로다. 이런 데를 어지간하면 IC 개통하고 한 2년 차 넘어가면 2, 3년 차쯤 되면 어지간하면 평당천 가요. 어지간하면. 특히 요즘은 그 트래픽에 의한 그 소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려되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공식 삼아 해놔도 되겠네. 이 동네는 만 세대급은 안 되잖아요. 스타벅스 들어올 정도는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한 5, 600 이상은 가겠지. 요런데 계획관리 공장이 한 300 하니까 한 5, 600은 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투자를 지금 요 동네만 갖고도 몇 년치를 투자를 할 수 있잖아요. 한 10년을 하겠네. 요렇게 요게 되면 요게 오르고 요게 오르면 그다음 여기 인구가 늘면 이렇게 착착착착착 투자가 이야기가 이어지면 좋겠죠. 자, 이제 도로망 구축 계획 설명을 드릴게요.
저를 잠깐 봐주실까요? 자, 우리 수도권이 있고 1외곽 고속도로 있죠. 그죠? 지금 그 도로망 구축 계획이 뭐냐면 1외곽 고속도로 있고 2외곽 고속도로도 만들어줄게. 그리고 과밀억제권역이 있으면 찌르고 들어가는 빨대 같은 도로, 방사축 도로 만들어줄게. 이게 도로망 구축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도로를 만들어줄 테니까 안쪽에 있는 쇠 깎는 공장들, 영등포 같은 것들 밖으로 나와라. 어디로? 2외곽 고속도로 나와라. 그전에는 2외곽 고속도로 나와라까지 아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2외곽 고속도로까지 나와라. 니들은 이 순환축을 타고 인천항 가기 좋고 다른 거래처 가면 하면 되지 않냐? 땅값도 싼데 이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외곽 고속도로 주변의 땅들은 계획관리 지역이 확실히 좋아요. 왜요? 그걸 타고 인천항 가기 좋은 땅들 이런 거잖아요. 보면은 여기 별표 찍어놓은 것들이 2외곽 고속도로 IC거든요. 옛날에 찍어놓은 거라 가지고 개통한 데도 제가 찍어놔 버렸네요. 저는 IC 위치로 찍은 게 아니고 요 접도부에 찍었어요. 접도부에. 요게 중요한 거잖아요. 접도부에 찍어놔서 약간씩은 차이가 있습니다. 요래놨는데 보세요. 재밌는 게 수동면 볼까요? 남양주 수동면이다. 이 동네는 없던 제2외곽 고속도로 순환축 하나가 생기죠. 그죠? 순환도로에 하나가 생기는데 방사축도 생겨요.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남양주 오나무 기억나요? 요거 언제 했더라? 첫 시간에 생산 녹지 일반 주거 바뀌는 거 그거 할 때 했죠. 그죠? 이래가지고 수동면 가는 도로잖아요. 그래서 수동면 계획관리를 제가 엄청 추천했었다고요. 수업 때 연구반 할 때. 여기에 없던 고속도로가 두 개가 생기는데 그러면 방사축 수도권으로 찌르고 들어간 도로 서울로 과밀억제권역으로 찌르고 들어간 도로랑 순환축 도로가 생긴다. 물류가 얼마나 좋아지겠냐. 맞죠? 선생님 그 동네 후져서 살기 안 좋은데 살기 좋은 동네는 이종일반 주거지역을 사는 거고 물류단지 하기 좋은 동네잖아요. 이런 데는 계획관리 사는 거예요. 도로 좋은 땅 사는 거죠. 맞죠? 여기가 엄청 많이 왔어요. 여기가. 그 다음에 이미 또 오른 데 한 개 이야기해 볼까요? 원롱면이다. 제가 파주 원롱면 이야기할 때 참 뭐랄까 그때 어느 땡땡땡 박사님하고 저녁을 먹는 자리에서 잠실주공 5단지 이야기하면서 그거를 자모 이름 부르더라고. 자모라 불러요, 여러분들도? 난 자모란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난 자모란 말 모르지. 난 서울 잘 모르고. 여러분 마레프 이런 말 있잖아. 나 그거 잘 몰랐어요. 근데 더 웃긴 게 부동산 하는 저 전문가들 모임 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가가지고 나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하니까 어느 시행사 대표가 이번에 원밸리 들어간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원밸리가 뭐예요? 그랬지 내가. 원밸리요 이러더라고. 그게 뭐냐고 그게 뭐 어떻게 같이 들어가요? 그랬지. 그래서 나는 시행하는 사람이니까 뭐 입찰한다 이런 말인 줄 알았어. 그게 원밸리가 아파트 이름이라더라고. 그래서 막 엄청 뭐라 하더라고. 나한테 어떻게 부동산 하는 사람이 원밸리 모르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동호 사거리 알아? 이랬지 내가. 그게 뭐예요? 나는 동호 사거리 내비도 안 켜고 간다고. 그러고 그다음 내가 이야기했지. 파월이 뭐야? 이랬지 내가. 자모는 모른다 그러면. 파월이 뭐야? 이랬지. 그러니까 뭐 패드 연준 의장이 아니다. 파주시 원롱면이다. 파주시 원롱면이다. 파주시 원롱면. 여기가 없던 순환고속도로 생길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방사축 축의 하나인 도로가 생겼죠. 파월이 얼마나 좋은 동네인데요. 이 허업을 판 동네에 방사축 하나 생기고 과밀억제권역으로 찌르고 들어간 도로 생기고 순환축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 바로 앞에 낙찰받은 공장이 있잖아요. 12185. 이 공장이 우리가 낙찰받을 때만 하더라도 사실 토지 특강할 때 이 공장에 대해서 설명할 때 사업 시행자 위주로 설명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이 땅이 파주 희망 프로젝트도 일로 들어올 계획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산업단지 들어오는 뭐 계획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를 낙찰받았던 시점이 2018년 4월인데 그때 이 고속도로 공사하고 있었냐? 공사하고 있었거든. 고속도로 공사 몇 년 걸리죠?
6년. 우리가 낙찰받은 게 2018년 4월이잖아요. 고속도로가 2020년 11월 초에 개통했거든. 그럼 우리 고속도로 할 때쯤 낙찰받았죠. 그 다음에 공사하고 나니까 이 공장을 9억에 낙찰받았을 때 임대가 하나도 안 됐단 말이에요. 전혀 임대 들어올 사람이 전혀 없어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그래도 막 마냥 힘들지만은 않았던 게 임대가 안 들어와도 도로 계획이 좋으니까 팔아라는 제안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2019년 9월을 보면 낙찰받은 지 1년 넘었잖아요. 그때도 임대 못 맞춰가 임대문이 붙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2020년도 그러니까 도로 개통하기 좀 전에 임대를 마쳤어요. 9억에 낙찰받은 공장인데 7억 5천 은행 대출 받고요. 보증금 5천에 월세 400의 세를 마쳤어요. 월 임대료가 400이다. 상가를 9억 주고 사도 월세 400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도로 개통하니까 월세 400 받았죠. 맞죠? 그런데 지금 땅값이 얼마쯤 하냐? 요쯤에 월롱 IC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2020년 11월 달에 서울 문성간 도로 개통하고 좀 되니까 이 공장이 평당 한 300만 잡아볼까요? 3, 5, 15, 3, 6, 18, 17억, 18억쯤 하죠. 많이 올랐죠. 지금 20억 넘습니다. 지금 20억 넘습니다. 요래 되더라고. 제가 어디 거 많이 올랐으니까 여러분들 부럽죠? 이 말이 아니라 자, 이제 도로망 구축 계획 설명드릴 테니까 요렇게 되는데 수동면 될 거, 파월 될 거 따라가야지. 맞죠? 그것만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용도 지역이라든지 도로에 맞춰서 어떻게 산다는 앞에 설명 싹 다 했잖아요. 맞죠? 여러분 이제 산다면 계획 관리 많이 사게 될 거란 말이에요. 도로 좋은 거 사야지. 우와, 도로 좋은 거 샀더니 도로구역이네? 이럴 때는 아까 말한 것처럼 가감석 차로. 그래서 뭐다? 교량, 터널, 그 다음에 횡단보도, 버스 정차대, 교차로 설치 영향권 이게 빡 나와요. 자동 나와야죠. 예. 자, 지금 서울 문산간 도로 개통했는데 김포공항까지가 밖에 개통 안 했거든요. 이 도로가 어디로 더 내려가냐면 요리 와서요. 광명 쪽,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를 타서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도로 공사하고 있어요. 스카이뷰 보면 요 공사하고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그렇죠? 공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하면은 광명에 연결되는데 광명은 광명 수원간 고속도로거든요. 쭉 내려오면은 1외곽 고속도로 만나죠. 근데 이건 2외곽인데 1외곽도 만나고 2외곽도 만나고 경부고속도로도 만나고 그 도로가 됩니다. 요게 방사축 중에 한 개인 도로고 그 다음에 2외곽 고속도로에 여기가 양주고 여기 IC 이름 모르겠어요. 요 양주 하나 있고 여기는 양주 광정면입니다. 광정면 있고 여기 법원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법원까지 개통이 한 1년 반쯤 남았나 그래요. 1년쯤 남았나 그래요.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지금 그죠? 한 1년쯤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구간, 나머지 IC들은 한 2년쯤 남았어요. 2년쯤. 저는 파주 원롱이 아직까지 좀 더 계획관리 더 좋아질 여력이 있다고 보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공장이다. 자, 서울 문산간 고속도로 저녁 5시 이후에 이용해 본 적 있는 분? 다 어디 살아요? 뭐, 다 서울만 사나? 여기가 한 6시 넘어가잖아요. 차 엄청 막혀요. 그 말은 여기 공장 엄청 많이 들어섰네. 맞나요? 근데 여기 있는 공장들이 거래처가 어디 있어요? 인천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지금은 이렇게 와서 일산대교 넘어가거든요. 근데 이거 개통하면 거리 1시간 반쯤 걸리던 게 인천항 30분이면 가시거든요. 맞죠? 그 인천항이 어디? 이제 과밀역제권으로 들어가는 도로네. 그래서 원롱도 괜찮네요. 예, 그럴 것 같아요.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방사축 도로 설명드릴게요. 순환축은 그래서 완성되기 한 2년, 3년 남았습니다. 2년 정도 순환축 되고, 그 다음에 방사축이다. 아까 서울 문산간 하나 했고, 그 다음에 수동면에서 별내 들어가는 거 하나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속도 빠른 게 양주에 광정면이라고 있습니다. 광정면 가본 적 있어요?
있을 리가 광정면 저도 광정면 안 가봤습니다. 예. 지금까지 안 가본 건 아니고 요 도로 때문에 가봤죠. 양정면에는 광정면에는 제 공장 하나 있습니다. 여기가 은현에서 출발해서 광정에 왔다가 쭉 와가지고 1외곽 고속도로에 연결되고 그 다음에 2외곽 고속도로가 동부간선도로에 연결될 계획이 있어요. 그러면 광정면도 눈여겨봐도 되겠네. 맞죠? 없던 고속도로 2개가 생기는 동네인데 질문 조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광정면에 땅을 산다. 어떤 땅 살까요? 광정면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여기 지랄 같아. 광정면은 진짜 소똥 냄새도 나오고 막 뻑하면 장갑차 지나가고 막 이래요. 예.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 그래서 거주하기는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도로가 2개 생기네? 거기다가 없던 산업단지까지 생기네? 여기가 은현산업단지라고요. 옛날에 옛날 경기도지사 누구죠? 남경필 도지사 있을 때, 남경필 도지사가 그때 수원시장하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그 자기를 남경필 하니까 경기도 남쪽만 개발한다. 이제 나를 서경필, 북경필이라고 불러라. 그때가 이거였어. 서경필을 해라 하면서 했던 게 학원 산업단지 만들 때 그때 했거든. 그 이제 그때 추진했던 것 중에 한 개. 그러니까 광명 학원지구 할 때 같이 추진했던 산업단지입니다. 그러니 여기다가 도로를 2개를 놓고 산업단지를 놓고 그럼 거래하는 계획관리 공장 더 많이 생기겠네요. 맞나요? 예. 그래서 요렇게 도로 계획이 있고요. 더 쭉 내려오면 자 여러분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하나요? 하죠? 동부간선도로 확장공사 더 내려오면 어디예요 이제? 올림픽 넘으면 그 다음 어디예요? 여기 영동대로 지하화잖아. 영동대로 지하화 공사하고 있죠? 그 다음이 이제 대모산터널 뚫는 거예요. 대모산터널 뚫어서 내려오면은 헌능 IC로 쭉 내려오는데 헌능 IC로 쭉 내려와서 배고파. 말이 잘 안 나와. 용서 고속도로 타고 쭉 내려오면 오산에서 끝나거든요. 오산에서 끝나요? 아닙니다. 평택 동부고속도로가 연결됩니다. 여기서부터. 요래 가지고 여기가 맞을게요. 여기서 끝나요. 이렇게. 이게 방사축 중에 한 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축도로가 엄청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과밀억제권역도 어디를 지나가요? 아까 서울문산간도로는 김포공항을 스쳐 지나가잖아요. 얘는 지금 영동대로를 치고 지나가요. 맞죠? 그래서 되게 이 도로가 파급 효과가 크겠네 라고 보고 있고 밑에 쪽에 방사축의 밑에 쪽 도로 있잖아요. 이것도 착공했어요. 평택 동부고속도로인데 요것도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이 되는 방사축 도로 한 개, 그 다음 중요한 거 이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강화에서 월곡 갔다가 김포 통진 갔다가 요렇게 해가지고 계양에 연결되는 도로 있거든요. 이 도로도 있는데 설명드릴게요. 아까 양주에서 의정부 들어가는 축 있잖아요. 이 도로랑 강화에서 계양 들어가는 이 도로도 2개도 방사축 도로인데 이 두 개 도로인데 요거 2개도 개통 시점이 거의 2032년, 33년 이럴 거예요. 지금 실시 설계하고 있는데 아직 착공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 6년 민자 고속도로 갈 거니까 민자는 고속도로 공사 6년이면 거의 다 끝나거든요. 그래서 착공 시점에 개통 시점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직 지금 수업 듣는 지금 시점에 저한테 이야기하라면 한 2022년, 3년 그 정도면 개통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통진도 되게 좋죠. 봐봐요. 하나가 수동면이었죠. 그 다음에 원로면이었죠. 맞나요? 통진도 엄청 좋아질 것 같죠. 통진은 제 땅 없습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통진은 김포잖아. 양주가 좋아요? 김포가 좋아요? 김포 훨씬 좋지. 김포는 사람 살 때 돼요? 그럼 사람 살 때지. 거기다가 여기는 한강이 신도시 만드는 데도 있죠. 맞나요? 신도시 같은 거 들어온다. 그러면
농림에서 생산 올라가고 시간 더 지나면 지능구 해제되고 알죠? 그렇게 될 동네도 있네요. 예. 근데 시점이 저 뒤로 있잖아요. 제가 통진에 땅이 없는 건 돈이 없어서도 또 있고, 예. 여기는 시점을 2033년쯤을 잡아놨기 때문에 제가 저 뒤로 빼놔서 그런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예, 요렇게 되겠죠. 이 정도 할까요? 저 지구 단위기 해야 되는데 수업을 너무 길게 해버렸는데 어떡하지? 잠깐 지금 도로 계획이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공부했던 대로 하자면 호재가 실현되기 몇 년 전이요? 3, 4년 전이요. 맞죠? 그거에 맞춰서 살 때, 얘네들이 특히 도로 계획이 2개, 3개 있고 도로 계획 2개 있고 택지 계획이 있으면 3, 4년 뒤가 계속 단계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시간에는 호재가 실현되기 3, 4년 전에 삽시다 라고 끝냈잖아요. 그럼 이제 공부는 3, 4년 뒤에 호재는 예서 IC 개통으로 인한 공장 수요 증가다. 공장 많이 그다음 스텝은 공장이 많이 늘어났으니까 정주인구 늘어난 데 대비해서 이런 수요다. 그다음에 신도시 입주하니까 이런 수요다. IC 앞에 이런 수요다. 요거 맞춰서 딱딱딱 해봐요. 한 10년 이상은 이거 갖고 투자할 게 많을 걸. 이것만 갖고도. 철도는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 선생님 방사축 더 없어요. 있는데 이제 생각합시다. 예, 광주 하남축은 요 옆에 써놔요. 김건희 이렇게. 언제든지 몰라요. 예. 성남축인데 이게 일부는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 구간이고 개통한 것들이 많아요. 이제 요 나머지는 방사축들이.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도로들이 많아서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정읍 계획관리지역 가격 변화를 살펴보면은 조합 IC요. 살펴보면은 계획관리지역 땅값이 거의 2017년 대비도 2.6배 상승을 했다니까. 고속도로 공사가 2013년 봄에 IC 개통했거든요. 봄에 IC가 개통했는데도 우와, 그러고도 땅이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자,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조합 같은 동네 살기 좋은 동네 아닌데요. 예, 맞아요. 그런 동네는 어떻다? 공장이 늘어나면서 일반 주거지가 오르다가 정책에 왔다 그랬죠. 근데 계획관리는 계속 올랐어요. 계속 올랐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땅이 올랐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뉴스도 살펴보면은 이제 성장관리권역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할 건데 그 성장관리권역의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의 성장관리권역이다. 그러면 과밀억제권역으로 한 도로 개통한다. 그랬을 때 산업단지 같은 계획이 큰 거다. 그럼 되게 초반에 나오고요. 그래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IC 개통한다. 한 2년 전, 3년 전 그때부터 뉴스가 나온 게 되게 많아요. 그때부터. 아시겠죠? 그 다음에 개인 차원의 공장이다. 그런 수요는 도로 개통하기 한 1년 전쯤부터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딱 알아놓으면은 고속도로 언제 개통한다, 어느 쯤에 사야지 이런 것들이 감 잡기가 좋죠. 제가 산 땅도 여러분 교재 안에 요 안에 제 땅이 하나 있거든요. 저도 뭐 그래 대단한 땅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쪽이 안성 구도심이거든요. 안성 구도심에 고속도로 IC 가는 길에 산업단지 들어옵니다 한 데가 여기가 산단이잖아요. 제 땅에 요거 돼 있습니다. 산단하고 구도심하고 가는 길 쪽에 가다가 이렇게 인아웃 되는 땅이 하나 있어요. 고속도로, 그러니까 다시 할게요. 고속도로 가는 길 쪽에 도로 조명 허가를 매도인 명의로 인아웃 다 받아가지고 땅을 샀습니다. 지금 이 땅을 슬슬 개발할 때가 됐는데 뭐 할까 이런 생각 중에 있습니다. 지금은 고속도로 개통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 좀 쓰임이 조금 적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잠깐만요. 김선 약사 안 들리나 보네. 여러분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을 해야 되는데 해도 되겠어요? 아니면 다음 주 할까요?
다음 주에 할까요? 그럼 다음 주 수업을 휴강이에요? 그럼 다음 주 우리 복습 강의 같이 했죠? 아, 그럼 지구단위 하지 안 된다. 해요. 예. 이 지구단위 계획 한 20분이면 합니다. 예. 합시다. 지구단위 계획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어떤 개념이다 정도만 알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럼 다음 주 수업 여러분 5시간 정도 해야 되거든요. 제가 간식을 좀 준비할게요. 10시까지 와가지고 보너스 강의 하고 힘들 거니까 제가 간식이라 좀, 간식 많이 먹으면 또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준비하겠습니다. 자, 지구 단위 계획 이야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집에 누구 있느냐? 우리 집에 이제 아들하고 아빠하고 엄마하고 있죠. 엄마가 있습니다. 아들하고 밖에서 놀다 들어오면서 아들 뭐 먹을래? 이랬더니 아들이 돈가스 먹자 이래요. 아들이 돈가스 먹자는데 돈가스 먹지 말고 엄마 김치찌개 먹자. 아들하고 아빠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아빠가 이기지. 우리 아들 이름이 뭐예요? 지목이. 아빠 이름이 뭐예요? 아빠 이름 용도지역. 용도지역과 지목이 붙나 누가 이겨요? 용도지역이 이겨. 그래가지고 자식이 김치찌개 먹자 이리 왔어. 근데 와이프가 집 왔더니 여보 나 시락국 끓여놨는데 이러면 뭐야? 이제 시락국이 되는 거지. 엄마가 누구예요? 엄마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용도 지역에서 뭐라고 아무리 해봐야 지구 단위 계획대로만 개발하는 거예요. 지구 단위 계획.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뭐예요? 이 땅에서 어떤 건축물 지어라, 어떤 건폐율 용적률로 지어라, 맞죠? 이거잖아요. 이거 이하로만 지어라, 뭐 이런 식인데 지구 단위 계획은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건축물 지어라, 어떤 색깔로 지어라, 어떤 크기 이상으로 지어라, 뭐 옆에 땅 합해서 지어라. 네 단독 짓지 말고 옆에 땅 합해서 지어라. 뭐 이런 땅도 있고. 용도 지역에서 정해진 규제나 용도 허용 용도를 완전히 구체적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엄마가 지구 단위 계획이 엄마가 슬쩍 들어오면서 엄마가 오늘 점심에 시락국이야 이러면 시래기국 되는 거잖아요. 맞죠? 맞나요? 근데 집에 그럼 절대 파워가 엄마인가요? 그 엄마를 이길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 시어머니. 시어머니가 안방문을 삥 열고 나오면서 며느라 오늘 시락국도 좋지만 오늘 점심은 그냥 간단하게 신선노나 해먹자 이러면 이제 메뉴가 바뀌는 거예요. 이제. 근데 질문 드릴게요. 자, 시어머니가 며느라 간단하게 신선노나 해먹자라고 말만 하고 시어머니가 주방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시어머니 이름이 뭔데요? 재개발도 있고요. 택지지구도 있고요.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것, 택지지구나 도시개발 사업처럼 비슷하니까 빼겠습니다. 땡땡 산업단지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뭔 소리예요?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주방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시어머니가 주방에 들어가면 며느리가 주방에 이렇게 불편해서 난 나갈래 이럴 수도 있나요? 있죠. 뭔 소리냐면 지구 단위 계획에 재개발구역 지정돼 있다. 그럼 재개발이란 말만 쓰고 지구 단위라는 말 안 써요. 이해돼요? 그럼 여긴 지구 단위 계획이 없나? 아니요. 그 재개발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요. 그럼 택지지구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뗐더니 택지지구란 말은 없고 지구 단위 계획만 있다. 그럼 그건 순수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니고 시어머니에 의한 택지지구에 의한 택지지구 계획인데 택지지구라는 말을 안 쓰고 그냥 지구 단위 계획만 들어가 있어요. 두 개가 다 있을 수도 있나요? 있지. 네. 택땡땡 지구라는 말도 들어가 있고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말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며느리랑 시어머니랑 두 분 다 지구 단위 주방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토지 투자 처음 하는 분들이 뭐지? 왜 지구 단위 계획만 있지? 뭐 이런 헷갈릴까 봐 설명을 여기까지 드렸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구 단위 계획은 뭐라 그럴까요? 토지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잔소리는 다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몇 가지 유형만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수업 길게 하는 게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아까 몇 명이 얼마나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설명 길게 하다 보면 이렇게 된 건데 저도 배고파 죽을 것 같아 지금. 예? 어제 누가 술 먹자는데도 오늘 수업 길게 해야 된다고 안 먹었는데 말이야. 예. 자, 이거 또 생기네. 지구 단위 계획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시가지 지구 단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택지지구 빼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순수 지구 단위 계획입니다. 좀 시어머니 없는 지구 단위 계획이요. 자, 그럼 시가지에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이다. 시가지형이라 쓸게요. 이런 것들은 하필 건축이 되게 많고요. 또는 블록 단위 개발. 요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특별계획구역. 특별계획구역 또는 특별계획 가능구역 뭐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지자체랑 협의를 해서 블록 단위로 개발을 유도하겠다 뭐 이런 말 하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요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시가지형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어떠냐? 속도가 느려요. 대부분.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는 지구 단위 계획에 맞춰서 지어라 라고 던져주고 니들 알아서 지어 이거거든. 그럼 볼게요. 여기 계신 6분 모여 계신데 딱 봐도 성격이 6분 다 안 좋아 보이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건축 허가를 받을 거면 이 동네가 자 6개 땅이 있는데 다 집이 잘 자래. 근데 이 동네가 더블 역세권이 돼. 그럼 지자체 입장에서는 땅이 잘 자라면 안 되겠네. 용도지역 올려줄게 대신 큰 건물 지어라. 그 큰 건물 지을 건데 땅이 작으면 안 되니까 6필지 합해서 지어라. 한 개가 큰 거 지어버리면 나머지 땅 안 짓잖아요. 다른 땅 짓기 어려우니까 6개 합해서 지어라 이런 거예요. 그러면 자 질문 들어볼게요. 자, 이 동네가 더블 역세권이 되어서 지구 단위 계획으로 개발을 하겠다고 개발 계획을 수립했다 말 맞나요? 말 맞죠? 그죠? 용도지역도 올려주고 지구 단위 계획에서 더 좋게 만들겠다고 맞아요. 그런데 이 땅을 갖고 있는 땅 주인 입장에서는 개코나 6개 땅을 마음도 안 맞는 6개 땅을 합해서 지어래요. 단독 개발 안 된대요. 그러면 지구 단위 계획에 묶여 있다는 말도 맞나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구 단위 계획 있는 동네를 가보면 개발하려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다라는 말을 또 듣게 될 수 있고 개별 필지로 가서는 그 지구 단위 계획에 묶여 있어가지고 뭐 개발하기 쉽지 않다 이런 말도 한다고요. 그러니 이 6개 필지 합해서 지어라, 4개 필지 합해서 지어라. 속도가 겁나게 느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가지에 어떤 동네가 뭐 터널 뭐 이래저래 호재로 인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했다. 그래서 위 단계에 시어머니 단계 개발 계획 없이 지구 단위 계획만 있다. 속도 느리겠구만. 이렇게 잡으면 거의 대부분 맞아요. 그 다음에 비시가지 지구 단위 계획이다 이러면요. 비시가지 지구 단위는 거의 대부분 다는 아닙니다. 유형이 개체로 이렇다는 뜻입니다. 비시가지 지구 단위는 계획관리 지역이거든요. 자, 여러분 그럼 이런 동네는 필지가 커요 안 커요? 커죠? 크죠? 여기는 권장 용도를 정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권장 용도에 맞춰 지어라? 그럼 니들 인센티브 줄게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대로변의 건물들은 상가 지어라. 안쪽은 집 지어라. 집 지어. 그럼 내가 집 지으면 뭐 줄 건데 건폐율 용적률 좀 더 줄게 이런 게.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여기는 비시가지니까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많겠어요, 적겠어요? 수요가 적죠. 그래서 이런 동네는 수요가 많은 지역은 속도가 빨라요. 근데 수요가 별로 없다. 그러면 속도가 엄청 느립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다라고 하면서 뭐 사업비가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잖아요. 질문 드릴게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다. 사업시행 공공 민간 누가 하는 거였죠? 거의 대부분 민간이었다. 그죠? 지구 단위 계획도 마찬가지예요.
공공이 계획만 수립하고 민간 너들이 지어 이게 거의 대부분이거든. 속도 느린 경우 정말 많아요. 특히 시가 지형이 그렇습니다. 자, 사례로 보겠습니다. 구로구 온수동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어 있는 동네가 있는데 온수역 가서 보겠습니다. 옆 보면은 온수역 코앞에 온수역이 더블 역세권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어때요? 버스 차고 짓고 동네 좀 구리죠? 맞죠? 저층 집도 많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거 좀 지어주면 좋겠는데. 그죠? 동네 좀 구리네. 아이고야. 그래 봤더니 요렇게 거지 같은 땅이 있네요. 근데 이 땅에 이 경면한 물건인데 이 땅에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구 단위 계획이 어떤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느냐? 구로 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볼게요. 구로 구청 홈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이 올라가 있는 자리가 교통 건축 정원도시 요 자리거든요. 지자체마다 지구 단위 계획을 올려놓은 홈페이지 상의 위치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못 찾으면 물어보면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이 있고 여기 와가지고 아까 온수역 일대 지구 단위 계획이죠. 온수역 일대의 지구 단위 계획의 결정 조서만 보도록 하죠. 온수역 일대 지구 단위 계획을 이거 지금 요거 변경고시인데 이거 맨 처음에 한 게 2008년도예요. 그러면 2008년도에 개발하겠다라고 해놓고 이게 개발된 모습이에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이 그 동네가 천지 개발하는 그런 개발 계획이 아니라고요. 특히 시가지 특히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을 열어서 시간 되면 다 읽으면 좋지만 귀찮으니까 온수동 57-1번지에 대한 지구 단위 계획만 살펴보겠습니다. 57-1 쳤더니 좋네요. A-3블록에 2획지 그러니까 블록 번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써놨더니 우와 뭐예요? 친구가 11명이나 있네. 공동개발.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개발하란 말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봤던 여기 땅에 보면은 필지가 1, 2, 3, 4, 5, 6, 7, 8, 9, 10, 11개. 이 11개들을 다 합해서 지어라 이런 말입니다. 마음이 맞을까 안 맞을까? 이 마음이 맞는 것은 아예 안 되고 그 대부분 이런 땅들은 사업 땅이 좋잖아요. 그래서 사업 시행하기 되게 좋은 땅이잖아요. 그럼 사업 시행자가 전체를 다 매입을 해가지고 갑니다. 그럼 투자는 우리는 땅 갖고 있다가 사업 시행자 오면 그때 매각하는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엄청 커요. 언제 팔아요? 그건 몰라요. 왜요? 여기에 비협조적인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 매각 시점이 점점 늦어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건은 제 추천 물건이었는데 왜 그러느냐? 76평짜리 땅이고 감정가가 10억이었는데 역 바로 앞에 자리잖아요. 이 공장에서만 세가 월세 500원 받겠는 거예요. 그러면 뭐 땅 가치는 장래 가치대로 엄청 많죠. 이게 얼마쯤 할까요? 내가 봐서는 5천만 원 할 것 같은데 35억 원 할 땅 같은데 내재 가치가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업 시행자가 사러 오면 그 정도는 팔 것 같은데 내가 5천 주고 팔라 그러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 뒷땅 그지 같은 애들이 나도 5천 이런다고. 그래가지고 매매가 잘 안 될 수도 있다. 내재 가치는 상당히 있는 땅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대문구 청량리동 돼 있는데 여기 뉴스를 보면은 청량리의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하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링크가 바뀌어버렸네. 안 되네. 생략할게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청량리 개발하려고 요 일대에 지구 단위 계획 용역 발주했습니다 이런 거거든. 그거 보고 사지 마시라. 한참 걸린다. 그만 하려고 한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종지구 단위 계획이네요. 요게 옛날 말입니다. 이종지구 단위 계획이다. 요 앞에 용도지역 뭐예요? 계획관리 지역이죠. 그럼 어떤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비시가지 지구 단위 계획이죠. 맞나요? 이런 것들은 권장 용도가 있어요. 대부분. 꼭 그런 건 아닌데 대부분 그렇다는 겁니다. 주거용지를 써놨죠. 여기가 어디냐면 우리 수업 때 엄청 많이 한답니다. 여러분 질문도 하나 해볼게요. 한 대 가지고 계속 그 옆에 거 갖고 또 딴 사례 아니면 그 지역 갖고 그 이론적인 내용만 받고 하는 거 그게 편한 것 같아요? 아니면 아예 딴 지역을 갖고 해주는 게 편할 것 같아요? 다른 지역? 아, 저러니까 아까 이 내용을 잘 이해를 못하는구나. 저는 같은 지역을 가지고 스토리를 자꾸 입혀나가는 게 나중에서 전체 완성도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거든요. 그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자 우리 여기를 초월역 여기를 언제 썼어요? 두 번째 시간에 주거개발진흥지구 할 때 썼다, 그죠? 여기가 우와 상가 건물 짓는 이렇게 임대가 잘 됐네요. 뒤쪽에 주거개발 저 멀리는 주거개발진흥지구였고 요 땅 바로 뒷땅입니다. 여러분 보는 요 땅 있잖아요. 이 땅에 요 땅에 토지이용계획 확인서가 요 땅이에요. 이종지구 단위 계획인데 땅 갖고 있는 이들 가급적이 뭐 좀 지어라. 주거용지니까 집 좀 지어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집 좀 지어라라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럼 조금 볼게요. 아, 이거 보고 찾아가니까 엄청 힘드네. 저기 토지위험에서 주소로 안 나와가지고 이걸 왔습니다. 대형 철강자리 기억나죠? 파리바게뜨 들어온 땅. 그 땅은 이제 토지 이름 보면 계획관리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인데 상업용지 돼 있죠. 근데 상가 지어라 자식아 이런 거고 집 짓지 마 자식아 상가 지어 이거고 아까 여러분 교재에 있는 땅은 요 땅이거든요. 이 땅에 이제 토지용 계획 확인서를 보면 계획관리 지역의 지구 단위 계획에 주거용지 돼 있고요. 건축물 정보를 볼까요? 건축물 정보를 봤더니 건폐율이 계획관리인데 42.78이죠. 맞나요? 계획관리지역 용적률 얼마죠? 100. 근데 123이죠. 예, 이거 인센티브 줘서 그런 거야. 우리 집 지어 자식아 이랬잖아요. 그래서 네가 주용도를 집으로 지으면 건폐율 얼마 더 10, 보통 10 더 줘요. 용적률 25 더 주고 이래요. 그렇게 한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실수 잘 할 수 있으니까 요거만 마지막 설명드리고 하겠습니다. 비혼주의자지만 설명을 한 개 드려보겠습니다. 자, 소개팅녀를 합시다. 소개팅녀가 있어요. 근데 이제 몇 번 밥 먹고 술 먹고 하다가 사귀기로 했어요. 그럼 사귀자고 했어. 그럼 사귀자고 하면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핸드백 사줘야죠. 그죠? 그 핸드백을 줬어. 그럼 핸드백을 줬는데 갑자기 헤어지자요. 그럼 어떻게 돼요? 헤어지자 그래요. 그럼 뭐예요? 핸드백 뺏어와야죠. 뭐라고? 쓰레기라고? 다 들려요. 그 핸드백 해야지. 맞나요? 예. 근데 오빠 나 생각을 잘못했네. 우리 다시 사귀자 이러면 어떡해요? 그럼 다시 썼던 거 다시 줘야지. 다시 핸드백 줘야죠. 내가 쓰레기예요? 이게 맞지. 이게 지구 단위 계획을 민간이 제안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이 제안한 걸 받아들여서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 그러면 핸드백을 줘야 돼요. 봐봐요.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민간이 개발 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어이? 그러면 자 여러분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아파트 지을 수 있느냐? 못 짓는단 말이에요. 왜요? 4층까지밖에 허가가 안 난단 말이에요. 맞나요? 예. 그래가지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민간이 예를 들어서 민간 제안을 했다. 민간 개발 제안이라 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준다.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아파트 못 지어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 바꿔줄까요? 예. 그런데 그냥 지구 단위 계획 없이 그냥 이종 일반 주거지역 딱 때려버리면 그러면 이종 일반 주거지역에 맞춰서 자기 멋대로 막 건물 지어버릴 거 아니에요. 맞나요? 이때 지구 단위 계획을 넣어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 세부 내용이 뭐냐? 보면은 이제 블록 단위, 아예 아파트 단지로 지어라 이거란 말이에요. 맞죠? 계획에서 개별 필지에 건축 허가가 당연히 안 나겠네요? 예,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얘가 헤어지자. 이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만약에 얘가 지구 단위 계획 하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사업이 부진해진다면 지지부진하다면 어찌 되겠어요? 그러면 헤어져야 되겠네. 맞나요? 그러면 일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환원이 되겠네. 맞나요? 예.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있었던 거 어찌 되죠? 해제가 됐는데 토지용 계획 확인서상에는 해제 이런 말 없으니까 지워져 있겠죠. 요래 된단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 별것 아니네요. 이게 별것 아닌 게 아닌 게 만약에 여러분 요 무렵에 경매 나왔다 쳐봐요. 이 동네에 이 동네 지역주택 사업 같은 걸 하고 있는데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해제가 될 것 같아요. 해제가 될 것 같아? 그러면 해제되면 나는 이종 일반 주거지역 땅 갖게 되는구나. 만세!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종전의 용도 지역이 뭔지 알아봐야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서 지금 경매물건도 보면은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한 그 시점에 지구 단위 계획 수립되어 있죠. 맞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재에 있는 그 동네는 그래서 민간 제안했던 지구 단위 계획이 해제가 됐어요. 근데 다른 사업 시행자가 나타나가지고 사업을 끌고 가면서 다시 이종 일반 주거지역 올라갔어요. 자, 그럼 화면 잠깐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민간 제한이 아니라 여기를 재개발 구역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죠? 재개발 구역으로 이게 재개발 구역으로 간다. 그러면 재개발 지정을 하면은 용도 지역이 이종 일반 주거지역 밖에 있겠네요. 맞나요? 그런데 그 재개발 구역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해요?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있는데 재개발 구역이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그러면 재개발 구역이 해제되고 나면 이 땅이 이종 일반 주거지역으로서 뭐 지을 수 있을 것인가 이 계산할 거 아니에요. 아니라니까 용도 지역이 환원된다고요. 아시겠죠? 네.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습관이 안 들면 이거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네 이런다고요. 그래서 종전의 용도 지역이 뭔지까지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실수하실까봐 요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주 휴강하기로 했죠. 예, 다음 주 휴강하고 다음 주 수업은 수용 보상편입니다. 오늘 수업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로를 이론적으로 배울 때 좀 어려웠죠. 그죠? 도로를 이론으로 하면 어렵지만 도로를 갖고 돈 버는 이야기 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다음 주는 수용 보상편입니다. 수용 보상은 돈 버는 이야기도 어려워요. 근데 수용 보상을 알면 응용 기술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위험 투자도 나옵니다. 잘 생각해봐요. 우리 두 번째 시간에 개발 제한구역 7억 6,800에 낙찰받은 집 19억에 낙찰받았잖아요. 거기 리스크 뭐 있었을까? 없었잖아요. 그죠? 14억 2천에 매입한 땅, 7억 대출받아서 14억 2천에 매입한 땅, 72억 2천 보상받은 것도 다음 주 수업 내용에 나옵니다. 수용보상 응용하면, 수용보상을 경매랑 응용하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경매 감정은 싸고, 보상 감정은 높고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주말 즐겁게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